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되고 2알코올이 됩니다. 에탄올이죠. 에탄올이라고 쓰셔도 좋고, 그래서 이들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산화탄소는 TCA 회로에서 발생을 하며, TCA 회로라고 하는 것은 유산소 과정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CO2는 유산소 호흡의 증거예요. 근데 효모만 예외예요. 효모는 예외적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CO2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알코올로 진행되는 이 과정이 다 환원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과정이 환원이라고. 원래 우리가 물질은 산화를 해야지만 해당 작용도 일종의 산화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를 해서 산화가 부시는 거니까 에너지를 얻는 건데 이건 오히려 환원인 거야. 그래서 이 발효를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를 여기다 어디 집어넣어 버린 경우가 되는데 바로 그 에너지가 ENADH죠. 이 NADH가 이 NAD로 돌아가요. 사실 NADH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를 버린 거죠. 왜? NAD를 재생해야 되고 NAD를 재생하지 않으면 해당이라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죠. 그래서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가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루베이트를 환원시키는 건데요. 환원시켰던 이유는 바로 NAD를 재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NAD를 재생시켜야지만 이 해당 작용이라도 계속 진행이 돼서 ATP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알코올은 양조, 와인, 빵 굽는 데 이용이 되는데요. 빵 부푸는 건 CO2 때문이고요. 그리고 에틸알코올, 알코올 발효, 알코올을 얻었죠. 그리고 ATP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발효가 젖산 발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효모가 좀 중간 과정도 그렇고 대사물도 많아가지고 효모를 예제로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고요. 객관식도 참 재밌어요. 사실 객관식 문제는 한 문제에 보기를 여러 개 집어넣어서 굉장히 사실 부담이 있는 문제지죠.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관식보다 사실 문제 에러율이 조금 높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잘 점검해 주지 않으면 조금씩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만 답을 2개를 만들 때도 있고 그래요. 하다 보면. 그래서 몇 번 잘 교정해서 나와야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객관식을 풀면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우리 약간 꼬고 싶을 때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도 말하다가 혀 꼬이는 것처럼 문제가 좀 꼬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잘 풀어야지. 거기서 가장 최선의 답을 찾는 게 요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발 나와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시험지 확인해 주세요를 여러분들은 좀 약간 월권, 교권 침해 이럴까 그 교권이 아니거든요. 나도 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뭘 잘했나 잘못했나를 좀 잘못된 공부, 학습적인 면에서 그걸 잘 점검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이드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등록금 그렇게 비싸게 내놓고 뭐 이 사람한테 공부 잘했니 못했니 평가만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그랬던 경우에 속해요. 저는 사실은 시험 보고 나면 꼭 가서 확인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문제를 잘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들이대면서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의 권리예요. 이게 또 완만하게 가야지. 그죠? 우리 어쩔 수 없어. 우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선생님 제가 시험을 봤는데 앞으로 제가 잘 안 틀리려면 제 답안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뭐 제가 몇몇 좀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잘 썼을까요? 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그거를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뭐 그런 건 안 봐줘. 이런 건 아닙니다.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시험 못 봐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지. 가끔 좀 얼굴에 좀 철판 좀 깔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저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 눈에 들기도 하잖아요. 사람 인지상정이라고 공부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게 점수 딸려는 인상 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열심히 발전하려는 태도.
그리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험에 앞으로 잘하려는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들이랑 미리미리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용어 설명 좀 해볼게요. 이런 건데 용어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란 말이야. 이 용어 설명을 보통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물은 버큐버러리 싸움이 맞아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을까? 캠벨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단어가 2,400단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만 읽죠. 내용을 읽어낸다고. 그리고 전문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원어를 봐야 되니까 원어를 잘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될 게 해설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자, 아이소톱.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아이소톱이에요. 이걸 설명해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쓰게요? 동위원소. 끝. 이거 뭐야? 이거 번역한 거야. 번역한 건 설명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 이걸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 설명이 뭔데? 설명을 쓰라는 것도 참 난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지?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열심히 해.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지? 생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법이 구조와 기능, 특징이에요. 구조, 기능, 특징. 항상. 그죠? 그러니까 아이소톱을 구조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능을 쓰면 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서술하는 겁니다. 설명하시오가 그런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용어 설명에서 간단히 설명하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경우 또 있으셔요. 그래서 자신 있고 없는 차이 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이소톱은 자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막 5줄 써. 그리고 다이사카라이드는 이당류 생각이 안 나. 이당류 썼어. 한 줄 써서 끝난 거야. 이거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점수 배점을 봐. 이게 각각 2점씩이다라고 하면 2점에 충실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티가 안 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게 티 내면 어떻게 얘 이당류 모르는구나. 얘는 아이소톱을 잘하네. 그래 봤자 아이소톱에서 2점밖에 못 받아요. 전략을 좀 잘 짜세요. 그런 거 하나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안만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잘 구분해서 적당히 시간 배분 잘 해야 돼. 계속 보아가면서 쓰시고 하나 더 있어요. 약자. 약자 쓰기 하시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일 뒤에 나오는 ATP하고 NAD는 약자 쓰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약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ATP는요. 그게 그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생물에서 이름이 구조, 그죠?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가끔 엄마 내 이름 무슨 뜻이야? 뭐 이러면 할머님의 아주 지극한 사랑이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어머님이 획순 따져서 받아오셨거든요. 할머님의 사랑이시죠, 그죠? 근데 그 이름자에는 특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한자가 좀 어려워요. 잘 쓰지 않는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뭐 내린 예쁜 뭐 있어. 그 하예린이라고 그 소설 누구가 아들인 누구 딸이 이름인데 하예린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멋진 이름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태명을 그래서 대신 알려주기도 하는데 전 태명이 다 로봇이었다 우리 애들이. 뭐 아톰 뭐 이런 거 그죠? 로봇 좋아해. 자 가볼게요. 아이소톱 동위원소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동위원소라 하면 거기서만 끝내지 말라고. 자 일단 정의부터 또는 구조적 특징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동위원소 뭐냐면은요 원자 번호가 동일해요.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